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 싶은 고배당 공략법, 초고배당 잡는 법을 시리즈로 다룰 계획이었었죠. 그 과정에서 제목 3개를 달았는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가 그 알고 싶은 고배당 공략법이라는 본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원래 시리즈로 다루려고 했는데 아주 줄여서 아주 요약의 요약을 하고 사례도 하나만 발표를 하면서 이게 발표죠, 말하자면. 이게 공개 발표 뭐 이런 거죠. 이게 또 논문이에요. 논문이 별겁니까? 어디 근거를 대고서 자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배당의 본질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게 서두에서, 자, 첫 번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힌트는 너무 많다. 이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9대 300. 이게 징조에 관한 법칙인데, 커다란 사건이 이제 터지기 위해서는 자잘한 사건,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보다 조금 큰 사건이 또 어느 정도 생기고 나중엔 결국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1대 29 300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사건 하나, 그 다음에 중간 사건 29, 그 다음에 작은 사건 300. 이런 법칙이 존재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하인리의 법칙을 찾아보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징조와 추세론에 대해서 연결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트렌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추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미지의 미래 사실, 이 경마가 미래의 불확정한 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1분 뒤, 바로 그러니까 5분 뒤, 아니면 3분 뒤 바로 나올, 바로 결정이 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그거를 알려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그 가정 하에서 이 경마라는 게임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미지 불확실한 미래 사실, 요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널리, 보편적이라는 것은 널리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보통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의 접근 예측 방법은 바로 트렌드법이다. 트렌드. 추세야, 이런 거다. 추세. 모든 경제적 논리, 경제, 주식 이론,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세로 돼 있어요. 데이터 시리즈에 관한 예측 방법은 이 추세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 현재 인류의 세상에서 트렌드 말고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무슨이야? 불확정성, 무작위성이란 말이야. 무작위성의 무슨의 불확정성의 그 랜덤이라는 이 세상에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찾아낸다면 규칙인데, 불규칙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 게 랜덤인데, 불규칙에 규칙이 있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규칙 속에 랜덤에는 규칙이 없는 거야. 순서도 없고, 무슨 순서도 없다. 그리고 무작위다, 이게.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런 얘기죠. 규칙이 없이. 자, 그런 상태의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타임 시리즈가 시계열이에요. 거기에서 추세라는 것이 바로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고 보편적 방법이야. 그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기에는 이런 방구, 이런 방구, 반대를 논할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런다는 거, 반대 논리를 주장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세이고, 이 추세를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연구해보자. 항상 경마를 접근할 수 있는 데서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각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많아요. 조금만 더, 어떤 그 보이는 현상에서 승식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패턴을 분류해서 새로운 각도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 한 가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변경돼서 보는 거. 그리고 기수가
여름에 변경됐다 그러면 그냥 기수가 변경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수가 어떤 상황에서 변경됐는지 그런 조건 하나를 더 걸어가지고 풀어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다음에 세상만사는 어느 시점에서 골고루 균형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균형 분포를 이루지 않아. 예. 이 세상은 원래 불균형하게 돼 있어. 랜덤은 골고루 나온다는데 실제로 골고루 나오질 않아. 전체가 골고루 된 거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잘라보면 그것은 그 단면을 딱 보면은 그때는 항상 어딘가 추세가 생겨 있어. 어디가 몰려 있어. 쏠려 있고 균형 분포를 절대 이루지 않고 있단 말이지. 전체 통계만 균형 분포를 이루는 거야. 골고루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000개 이상, 뭐 100개 이상, 200개 이상, 그래서 피리어드와 시즌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때 그 국환별, 그 시즌별, 피리어드별 추세를 연구를 하면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방 중에서 이것을 저는 보는 거고요. 이 사회에서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또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우리 사회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 논리가 그래요. 우주의 논리가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다. 예. 파레토 법칙은 뭐예요? 20%가 80%를 지배한다 하는 거야. 예.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지배한다는 그거예요. 예. 그 이제 뭐 사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파레토 법칙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을 한번 딱 보면 어떤 거냐 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왔네. 이거 예. 요것이 요 확대해서 딱 보면 이건데 이거예요. 이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20%가 80%를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상위 20%인 사람이 실제 어떤 토지나 무슨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 갔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요 녹색 부분의 20%인 사람이 80%의 녹색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파레토 법칙이야. 파레토 법칙. 세상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그러시고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누구나 이기면은 이렇게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미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승리자의 자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학식이나 지성과 정복을 갖춰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도표를 제가 만들어서 배당판에 대한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도 알아봤고요. 도표로.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성장곡선 두 개를 통해서 행운과 노하우의 관계, 행운과 노하우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자, 그거 뭐 또 한번 봅시다. 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바로 봐야지.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배당 형성 그래프. 배당 형성. 배당은 이렇게 결정된다. 수요와 반수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구매 저항력이기 때문에 반수요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막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와서 이 중간에서 딱 결정되는 거다. 수요 공급의 원리가 비슷한 거죠. 이거를 눕혀놓은 거, 옆으로 돌려놓은 거하고 90도 회전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률이 결정된다는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거. 행운과 노하우의 관계. 노하우가 이제 기술, 정보력, 똑똑함 정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 행운이다. 이게 보통 이제 카지노나 이 갬블 게임, 경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행운 게임이라고 그래. 행운 게임. 그리고 행운과 관련된 것이 확률이에요. 확률은 뭐야? probability. 바로 운이라는 거예요. 우연성. 그 법적으로도 우연성이 없이는 도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운과 노하우가 이렇게 한때 어울려서 어떤 함수관계를 보이느냐.
이 시간에 따라서, 즉 베팅 횟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 함수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자 함수가 이게 성장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래요. 예, 이거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 같고 대칭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그 그래프가 이 행운과 노하우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처음에는 우위를 지배해요. 행운 여기가 지배를 한다 이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운이 있어야 돈을 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갬블에서는 운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이때는 뭐냐면 개나 소나 그 박사나 교수나 아니면 거지나 그 초딩이나 다 하수나 똑같다. 똑같은 입장이다. 돈 따는데 누구 뭐 교수 따지고 박사 따지냐. 오히려 박사나 교수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잃는다고 어저께 소개를 했죠.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다 가지고 이 행운하고 건방져서 그래요. 건방져서.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이 행운하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행운 노하우가 이 결국에는 행운 노하우가 행운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떤 시기에 재수가 좋았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많아져 가는 거죠. 그 어느 중간서부터는 이게 이 시점부터는 바로 이 터닝 포인트 역전 현상이 생겨. 행운이 아니야 이제 노하우가 더 중요시되고 노하우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점점 갈수록 노하우가 많은 사람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연구 정보 지식 그 다음에 똑똑함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 두뇌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 더 우위를 보인다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때 이 이후부터는 행운이 작용은 하지만 적게 작용을 해. 적게 작용을 하고 오히려 노하우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바로 그거고 고배당을 접근하는 고배당을 추구하는 고배당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아무나 이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공략, 기술, 추리, 기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의 사례, 아인슈타인 논리적 상상을 말씀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다 아시는 분이죠. 아는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브레인인데 뭐 말년에 뭐 양자역학하고 뭐 대도하면서 통일장 이론을 내세웠다가 완성도 못하고 돌아가신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빛의 정체에 대해서 빛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뭐 1905년경인가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일반상대성 이론 이런 걸 발표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죠. 예.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왔어요. 이건 가속도에 가는 거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등속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에 가는 게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니까 중력에 대해서 법칙 중력을 예전 뉴턴의 그 고전 중력론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해서 각광을 받았고 그거를 또 입증한 사람이 또 외상을 받을 정도로 그 뭐냐면 그 학문의 거장이죠. 물리학의 거장. 예.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논리적 상상이에요. 상상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모든 어떤 물질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캐내는 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상상력이 논리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 논리적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논리적 상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 상상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좋아해서 여기다 당겨 놓은 거예요. 그 미지의 그 불확실한 사실, 그 미래의 그 모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이제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문제야. 이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접근할 때는 이 논리적 상상의 나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해야 돼. 개발. 네. 가능성을 열어두는 공략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추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꿈을 쫓는 사람들. 예, 이거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게 뭐냐?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에 거는 것이다. 이거 참 좋은 말 같아요.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에 확실한 게 뭐냐? 돈이 있죠? 돈을 불확실한 것 이게 행운 아까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연성 즉 확률에 거는 거다. 확률. 그래서 경마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도박은 원래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도박이지,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로 생각한다면 그걸 확률을 기대값으로 바꿔야 돼. 기대값으로 바꾸려면 거기에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거고 예측법이 필요한 거고 바로 이와 같은 파이팅의 그 계량 경제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통계책은 이렇게 얇아요. 그러나 이 계량 경제는 통계책의 3배, 4배가 두껍습니다. 그 실무 통계이기 때문에요. 실제 생활사에서 경제학에서 접근한 경제 계량 경제학이거든요. 계량 경제학 실무 통계예요. 실무 통계. 그래서 모든 예측법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새로운 이론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건 다 수학적인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상현상, 비정상에서 이 고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은 이상이야, 이상. 이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 다음에 의외성이야, 의외성. 이건 과학적,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추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추리하는 방법을 새로 고안을 해내야 돼. 그리고 이 고배당, 경마 읽기는 데는 이 뭔 발상이 필요하냐면 동키호테적 발상. 풍차에 돌격하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는 거. 이런 이 동키호테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키호테적 발상의 전환. 예. 자, 그 다음에 소스 경마는 이기는가? 위험한 소스, 쪽라미 중이다. 이것은 이 경마의 그 약방의 감점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쪽이 안 나면 안 죽어. 안 죽어.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뭐 세븐오디나 아니면 그 텍사스 홀덤 이런 것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은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죽질 않아요. 예. 이건 죽으면 되니까. 형편없는 패 죽으면 돼. 뺑기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명랑 뺑기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예. 특히 이제 텍사스 홀덤은 철저한 확률에 의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그 갬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패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족보를 잡았어. 힘들다는 이제 플러시를 잡았어. 플러시. 예를 들어서 7 플러시를 잡았다. 그런데 에이스 플러시한테 잡혀. 그 다음에 플러시 포카드도 있죠. 그런데 밟히는 거야. 그게 바로 쪽남이 죽는 거예요. 내가 플러시를 안 잡았으면, 내가 그 족보를 안 잡았으면, 내가 플러시 그 다음에 집 풀하우스를 잡지 않았으면 나는 안 죽어. 쪽나서 죽는 거야. 쪽나서. 예.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경마에서 죽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좀 더 캐어서 이 아까 행운 그래프처럼 이 노하우가 성장 함수 곡선이 이 변곡점을 지나야 돼. 지나서 이제 확실하게 이게 좀 뭔가 지금 내가 경마에서 아는 게 많아. 이거 경마에서 뭐 알아봐야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것은 이제 행운과 노하우의 성장 함수 전에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을 해야 돼.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우물 안의 개구리. 어디 나오나? 이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경마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무기 뭐예요? 가장 큰 무기 경마에서 바로 내가 자신 없을 때 배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팅을 안 하면 돈이 나갈 일이 없어. 배팅을 안 하면 나갈 일이 없어. 이번에 무조건 욕심을 부리고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본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거든. 비논리. 그럴 때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비논리를 만들어야지. 추세론이든 무슨 자기 이론을 만들어야 돼. 공략법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 뿌리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모델을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게 모델 여기 계속 나오는데 이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돼. 이 모델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관성을 가지고 했는데 일관성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관성을 가져야지.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자지 요소대 베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팅하지 않으면 돈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난도 아니고 바로 내가 제일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요. 예. 큰 흐름을 따라라. 예. 이기는 자, 운이 좋은 자를 따라라. 이것은 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설명하겠는데요. 이 전통적 주택법이에요. 예.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몰려다닌다 그랬어요. 고배당 나온 날만 나오고 무슨 뭐 어디에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파레토 법칙도 얘기하면서 골고루 모든 랜덤이라는 거 골고루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게 몰려다닌다 그러면 몰려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몰려다니는 게 뭔지, 그게 인기 2번인지 인기 2위인지 아니면 3번인지 7번인지 아니면 어떤 기수인지 어떤 그 마방인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것인지를 어떤 포인트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 그 큰 흐름을 따라가야 돼. 가장 강력한 기운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오늘 3번이 계속 잘 나와. 그러면 걔가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거야. 오늘 움직이는 기운 중에. 그러면 이 3번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현 세상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모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보가 3번이라는 게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이 징조처럼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다른 사람하고 같을수록 진다. 이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무조건 진다.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지는 방법이야. 이기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왜냐? 페류 매출 제도이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이런 이 동시효태적 발상이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돼지먹기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을 살게 하라. 요 개헌법, 요것도 역학적인 관점인데 역학은 이거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적은 바로 옆 사람이라는 것을. 예. 바로 옆 사람이 바로 적이에요. 적. 그러면은 예상가들이 막 1000명, 2000명 막 사람들 모아 유튜브들 엄청나게 사람 모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개돼지들이 거기에 1000명, 2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걸 듣겠다고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 똑똑해, 아니면 좋은 대학교 나왔어, 공부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어, 어떤 기술이 있어,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부안해동으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쓸려다니는 거. 경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 거기에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갔다는 것은 자체가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예. 경마에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여러 명이 있는 들이뭉실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거기에 또 돈 주고 예상을 사보는 사람이 있으니 참 한심해.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따고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옆 사람 옆에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다니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바로 여러분의 적은 바로 옆 사람이에요. 예, 근데 고마운 옆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인사하고 다녀야지. 그 사람이 당신의 돈을 채워주거든. 돈을 벌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의 제기. 아까 저 프리미널리에 대해서 서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문제야.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지금 23분 경과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수십 년 오랜 세월 종사자는 전문가는 당시 전문가인가? 한번 반문해 보세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문가인가? 얼마나 연구를 했고 뭘 연구를 했나? 매 경주마다 몇 번 들어올 것만 연구했지. 근본적인 이런 예측 모델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냐?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봤냐? 그 속성을 까봤느냐? 이게 경마의 본질을 알아봤느냐? 예, 이거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서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예측 모델을 정확하게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마의 속성을 얼마나 많이 정확히 아는가 하는 문제. 이건 이제 승률하고 기대값을 다 구해봐서 확인을 해야 돼.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력. 어떤 정보력이 과연 내가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경마 연구 양과 질.
이건 경마 지식이고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력이야. 예, 정보도 얻어올 수 있고 남의 정보를 이제 들을 수 있고 그것도 평가해야 돼요. 평가. 이제 이 첩보하고 정보가 있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첩보는 그냥 007 같은 스파이들이 딱 와서 어떤 걸 가져오는 거야. 남의 그 어떤 사실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정보는 뭐야? 첩보를 가공을 해서 유용하게 그 추출한 내용들이 정보라는 거야. 그 정보. 그러면 정보를 외계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하고 내가 스스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3번 베팅 노하우. 베팅 노하우는요, 노하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기술이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만의 기술, 내만의 그 특화된 방법, 이런 것들이 노하우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기술, 여기도 정보도 있고요, 연구한 내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틀로 만든 주관적 승리법이 바로 이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거를 갖춰야 돼. 갖춰야 된다고. 네. 내가 이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마의 연구에 양가진로에서 정보 생산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마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경마 전문가인가를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올가매는 편견과, 이게 우물안의 개구리가 여기 나오네요. 우물안의 개. 이 스스로 올가면서 편견과 선입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가 있는데 어느 마방하고 어느 마방은 손잡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 어느 기수하고 어느 기수는 손잡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아주 쓰잘데없는 것들 갖다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 편견을 가지고 이런 연대는 안 된다 그랬죠. 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30년 동안에도 그런 건수가 몇 건 안 나와. 몇 건 안 나오는 거를 통계로 잡아놓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올가매. 그리고 뭐 연대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방법이 있어. 어떤 혈통이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서 단언하는데 혈통 이론으로서는 이 경마의 그 뭐랄까 입상마 예측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수십 년을 연구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혈통으로. 제가 여지껏 소개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경마 혈통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몇 추억을 갖다가 연구를 했단 말이야. 어느 그 경마 전문가, 뭐 혈통 전문가, 뭐 혈통, 그 사람들은 컴퓨터 못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컴퓨터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에 수백 배를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더 정확하게 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예? 그리고 프로그램 짜고 개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양보다 훨씬 많이 했죠.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내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요. 통계도 있고 통계 직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는 그거 없다 하는 거야. 없다. 예. 그거 다 잘못된 거다. 편견이다. 편견. 예. 통계 활동으로서는 이기는 방법론이 없어. 그리고 원래 도시지 이론은 자체가 이거 어떤 그 능력을 뭐라 그럴까 경주력, 능력, 이런 거 주파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을 알아내는 게 아니야. 단지 성향을 알아내는 거야. 스프린터냐 아니면은 그 스태미너냐. 그거를 알아내는 것일 뿐이야.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 내가 보니까 아주 구시대에 1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이론을 아직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자체가 문제야. 그거는 지금 틀리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도 많이 바뀌어졌고, 특히 우리나라라는 환경에서는 또 그것도 맞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뒤집어 버려야 돼.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 그것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도시지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지 법칙이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전문가냐 아니냐는 것을 자문해 보았고, 이제는 뭐냐? 무슨 문제를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문제를 알려내려는 것도 그 문제를 알아야 돼.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야. 그 무슨 문제예요?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 아니냐 이게 경마에서는. 그러면 경마의 근본적인 확률을 알아야 돼요. 확률. 경마가 확률이냐 데이터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는 사람은 저희 동영상 이걸 보지 말고요. 다른 데 가서 놀아요. 다른 데 볼 거 많잖아요. 다른 유튜브를 찾아가.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확률이다. 경마는 확률이 이게 가정이야. 기본 가정. 확률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올 제 동영상을 볼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놀면 돼요. 왜냐면 다른 데 더 자기의 그 적성에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놀아라 이거죠. 예. 경마의 근본적인 것은 확률이에요. 확률. 예. 확률이고 그 불확정성의 그 근본 속성이다. 예. 그 중에서 이 고배당은 의외성이다 하는 거예요. 랜덤의 의외성. 예. 랜덤성 모르는 거다 이거 모르는 거. 그게 의외성이다 이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아는 거는 뭐예요? 기록 위에서 이러이러 나온다. 그게 얼마 나온다 그랬죠? 75%가 나오더라. 내가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알아낸 결과 그것은 뭐냐? 75%더라. 과학적이고 수학적, 논리적으로 들어오는 건 75%에 불과하고 25%는 뭐야? 의외성으로 들어오더라 하는 거야. 예. 그걸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수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두 번째 문제는 게임 이론이라는 거. 예. 이 게임 이론. 노벨상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있어요. 경제학은 이제 처음 노벨상에 분류가 돼 있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경제학 상을 주었었는데 노벨에다가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노벨상에 노벨재단에서 주질 않습니다. 상금을 이 경제학재단에서 주지. 그래서 이 경제학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경제학 노벨상 중에서요. 노벨상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게임 이론이야. 게임 이론. 툭하면 게임 이론이야. 경제의 게임 이론. 이 게임 이론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완전히 다 게임으로 돼 있는 것 같아. 게임 이론이야. 게임 이론.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슨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게임 뭐 해가지고 말이 치고 받고 막 몬스터 때려 죽이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게임이다 하는 그 뭐야 뭐 생활 자체 인생 자체가 게임이야 게임. 예.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이론에 의거해서 그게 보면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건 네이버 치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 이런 사례하고 내시 균형이라고 있어요. 돈 내시라는 사람이 있죠. 노벨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영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어요. 여기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근데 이 내시의 균형 문제. 예. 제가 아주 좋은 걸 선택하고 나도 좋은 걸 선택하면 우리 모두가 좋은 걸 선택한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바로 내시 균형의 본질이에요. 예. 그리고 제수의 딜레마. 그 이상하게 우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돼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예전에 제가 많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경마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십시오. 이제 여기 승부 간다 안 간다도 나오는데 게임 이론에 의해서 이건 야리조 없이도 A라는 마방, B라는 마방, C라는 마방이 있으면 각 마방마다 뭐야? 자기 마방의 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방들이란 말이에요. 그 조기사들이 그렇게 마방의 수장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속 그 노력을 해.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 돈벌이를 많이 버니까.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되면서 의견들의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게임 이론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허점. 조금 아까 말했듯이 승부수. 가냐 안 가냐의 문제야. 이게 이제 뭐 승군전 한 번만 얘기를 드려도 이때 승군전이기 때문에 안 가. 이게 명백하게 승군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놈을 빼고 하면 되는데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얼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다. 옛날에 이제 지용철 마방은 뭐 그냥 무조건 안 가. 처음에는 안 가. 그냥 승부전이면 그냥 놀아. 가서 탐색한 거 와. 이게 대기만성이다. 서서히 키워 올라간다.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승부전이라는 게 없어요. 승부전 자체가 레이팅이 올라갔다 내갔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2군 갔다가 3군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4군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하던 옛날에 9세대의 그 나쁜 풍습, 나쁜 습관, 나쁜 제도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군전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지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고 아직도 가냐 안 가냐가 많아요. 이것은 야리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야리조가 아니더라도 제도상의 그 문제로 제도적 허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야리조로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담합을 해서 하고 몰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특정인이 특정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얄조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런 걸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제도적 거쳐 방안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다음에 시행체의 공정경마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가 되고. 이게 지금 문제야. 시행체가 바로 마사회잖아요. 마사회인데 얘가 공정경마를 시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여기는 무슨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안 돼. 무조건 그런 방해되는 요소, 불공정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막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경마는 그게 좀 야리쪼한 거 아니야? 그 경마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게임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사회에 다 그렇게 만연이 돼 있어. 그렇게 되면은 경마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사회적으로도 경마하면 안 돼. 경마는 악이 악. 응? 그게 뭐라 그래? 악의 구렁텅이. 응? 그러잖아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 시행체의 공정에 대한 적정 강렬한 의지가 보이지 않게 노력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 주체자뿐만 시행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용자, 베팅자 이런 것들이 함께 경마 관련자와 함께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어떤 것들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돼. 부단히. 여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한 노트 몇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제가 옛날에 장식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배당 고배당의 그 근본은 근본 그 속성이 뭐냐? 저배당은 논리적이다. 아까도 설명했죠. 그다음에 고배당은 비논리적이야.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다 보니까 의외성이죠. 의외성이고 기록하고는 불합리해. 기록으로 고배당 찾으려는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야. 그렇게 찾으면 그게 고배당이 나오나요? 고배당이 안 나와. 남들도 다 그 연구를 하고 그 정도 보이는 선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야. 그건 연구가 무용이야. 그건 그 기록 연구가 무용이라는 거야. 이게 모든 연구가 무용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확률 접근의 방법, 오컬트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여기 연구들이 이제 간간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음에 고배당의 숨겨진 의미. 지금 고배당의 본질의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의 숨겨진 의미. 아까 얘기했지만 기록을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의외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세 반복. 시즌 피 트렌드하고 피리오드 트렌드가 있어. 그 다음에 리얼타임 트렌드가 있어. 그럼 이것들을 알아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 확률. 베이지한 확률이야. 틈새 확률이하고 틈새 확률. 경마에는 확률이 있는데 숨어 있고 그게 계속 변하는 확률이야. 그래서 이름을 명명하기를 틈새 확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베이지한 확률인데 수학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면 6분의 1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면 2분의 1 확률이 명확해. 그러나 경마에는 대끼리의 확률이 명확하지 않아. 인기도도 그 인기도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고, 배당을 기준으로 하든 번호를 기준으로 하든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잡기도 힘들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에서 계속 연속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냐, 경험 확률 그리고 이 틈새 확률일 뿐이지 수학적 확률하고는 틀려. 그렇지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서 그 틈새 확률로 이용해서 이 확률을 만들고 배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야. 실제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통계에서 편차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은 95% 유의수준, 그 다음에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그 정도 정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라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95% 유의수준이 아니더라도 90% 아니면 80%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수학. 자, 확률이 나오고 퍼센트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대값으로 놓아서 확률을 확정값으로 바꿔. 그러나 기대값을 만들기 이전에 일단 확률 자체를 이산수학으로 확률 개수로다가 변환을 시키면 어쩌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짜리야. 그러면 1000개에서 몇 개 나와요?
100개가 나오는 거야. 1000개에서. 그러면 1%짜리면 1000개에서 어떻게 나와? 10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100개에서 따져보자. 100개. 100개씩 모았어. 100개씩. 100개씩 모았으면 100개의 피리어드, 이게 주기 기간이에요. 시즌은 조금 더 큰 단위고 반복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피리어드라고 한다면 이 MA 100과정 그러잖아요. 무빙 에버리지 100이라는 소리가 있으면은 그 100이라는 숫자 100개씩 끊어서 한번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확률은 몇 개나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6%라고 하면은 고배당이 복승식 고배당이 6% 6개 나온다. 6개 100배 이상이. 그러면 6개라고 고정하는 거야. 그게 이산수. 소수점이 없이 연속되지 않고 끊겼더라도 정수로다가 하나 둘 셀 수 있는 정수로다가 보는 것을 이산수학이라고 그래. 이산수학. 이산수학. 그러니까 확률 몇 %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개 중에 6개 이렇게 보는 거야. 고배당 복승식 고배당은 6%이기 때문에 고배당 100배 이상이죠. 그건 6%가 나오잖아요. 3복승식은 100배 이상이 얼마가 나온다 그랬죠? 얼마나 지난번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복승식은 자 3복승식은 100배 이상이 얼마나 나왔어요? 여기죠? 80%. 그러니까 20%라 그랬어요. 20%. 그러면 삼쌍승식은 얼마예요? 60%입니다. 60%. 삼쌍승식 볼까요? 삼쌍승식. 자, 삼성수시 100배 그러니까 60%잖아요. 여기 40%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60%란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딨지? 원래대로 들어와서 그 이산수학으로 예전에 그 확률을 만드는 기술자가 게임을 만들지 않았고 그냥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성인 게임 같은 거 확률 제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42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확률을 만들 때 확률 기본 그 만드는 법을 쓰지 않고 통계나 확률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쓰지 않고 바로 개수로 정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황금성 나오면 이번 주기에 이제 예를 들어 10만 개, 100만 개라고 정했으면 그래서 딱 한 개가 나와. 그건 한 개야.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7배당 뭐 나비 그러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버렸어. 개수를. 그리고 고래가 나온다. 바다 이야기 고래가 나온다. 그러면 250고래가 얼마 몇 개? 무슨 몇 개. 근데 원래 그 황금성은 개수를 정했는데 고배당 고래는 개수를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확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뜯어 보니까 관람을 보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소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찾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런 식으로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은 이제 확률로 했더라고요. 아직 개수로 안 했어. 그러나 그 확률로 한 것은 드물어요. 개수로 하더라고. 개수로 전부 다 개수로 지정을 했어요. 개수로 지정한 것은 뭐냐? 이산수학이다. 이산수학. 이것하고 연결 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5개가 나오면 5%. 이런 거죠. 그럼 5%는 100개 중에 5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해서 접근하면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오차는 있겠죠. 오차가 이제 허용 오차 수준에서는 접근해서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팅. 이 시뮬레이팅, 컴퓨터 확률만 나오면 시뮬레이팅이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확률 검증도 할 뿐만이 아니라 확률 제조도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팅 안에서. 요것 제가 나중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좀 컨트롤 F2를 눌러놓고 여기 이 확률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카지노 게임하고 카드 게임 마이트 게임 맞아. 요것을 제가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고 어느 날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AR MA 과정 예전에 제가 석사 논문을 낼 때 석사 논문
그게 이제 박스앤 젠키스의 그 시계열 예측 이 방법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ARMA 아리마 과정이라고 그래요. 아리마 과정. 아리마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리마 모델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그것처럼 시계열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단기 시계열 예측.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장기 시계열 예측이라면 보편적인 이론이죠. 근데 단기 시계열 예측. 저 정확하게 짧은 구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1970년대에 나온 박스 앤 젠키스 방법이 있어요. 그 아리마 모델.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내버렸더라고.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AR 과정과 MA 과정이 있는 거야. 이 시계열,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라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는 AR 계정하고 MA 계정이 있어. 그래서 보통 뭐 MA 과정 뭐야? MA 100 이동평균이라는 거야. 그리고 AR은 자기 회귀라는 거야. 모든 게 이제 시즌이라는 게 있어. 시즌은 왜 있어요? 회귀를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시즌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잖아요. 그런 계절성이 있다는 거야. 이 데이터 속 안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편미분하고 미분 1차, 피분, 2차, 3차로 올라가면서 미분하면서 그 모델이 어디에 가까운가를 보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AR, MA 과정이 1과정, 2과정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세 분석.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모든 시계열은 이와 같은 자기 회귀 과정과 이동평균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존재하니까 그걸 찾아서 이 꼭 아리마 과정처럼 아리마 모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응용해서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 분석 예측 과정의 터닝 포인트. 이것은 좋은 말이 있어요. 기다림.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 아닙니까? 자, 추세에서 공략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플러스 방법이야. 그러니까 많이 나온 쪽으로 공략을 해야 돼. 안 나온 쪽은 모르니까. 안 나온 쪽으로 공략하다는 패가망신해. 그렇지만 요즘에 뭐 카지노에서 뭐가 있어요? 그 시스템 베팅이라고 그 말도 맞지 않는데 시스템 베팅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뭐 마틴게일법이라고 있어요. 배수 증가법. 응? 계속 무한 베팅 증가 베팅법. 그런데 뭐냐면 한 번 베팅해서 안 돼? 그럼 두 배를 걸어. 두 배에서 안 되면 네 배를 걸어. 왜냐면 그 50%짜리에다가 하니까. 그럼 언젠가는 이긴다 이게 언젠가는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 이론은 이론적으로 성립을 한다 했는데 그 언젠가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10번만 안 있어도 10번만 그 실패를 했어도 1024배로 증가해. 그러니까 10,000원 벌려고 1024만 원을 갖다 박아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심각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그 이론이 바로 이 카지노에서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려는 그 시스템 베팅이야. 그러니까 시스템 베팅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으로 고안해야 돼. 제가 이제 고안 중인 것은 이제 피보나치 베팅법이야. 그거 제가 여기 아까 여기 그 카지노 게임 여기에서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게임 만들 때 기대 좀 해주세요. 예, 실제로 이기는지 틀리는지 강원랜드 가서 테스트를 해도 되고 일반 온라인에서 다 테스트를 해도 돼요. 예, 그걸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경마도 지금 확률 11루트 가장 어렵다는 경마를 개발했는데 저기 3일밖에 안 걸리는 저 프로그램 금방 만듭니다. 예. 자, 그리고 추세 분석 예측 과정의 터닝 포인트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트렌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아까 같은 시스템 베팅 마틴게일법. 자꾸만 마틴게일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마틴게일을 연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뭘 연상하냐면 옛날에 그 백투더 퓨처 그걸 생각하고 걔가 마틴이거든요. 마틴 박사. 그걸 연상하라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마틴이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트렌드 임팩트 마이너스에 대한 요것을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걸 추구하는 그런 공략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특화된 방법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수학적 방법은 무조건 지는 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1024 10번 안 나온 것은 허다하다. 몬테카르로라는 그 도박의 도시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에 거기 22번이 안 나왔어요. 23번째도 안 나왔어. 23번째도. 예.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적하고 흑이 나오는데 적흑에 걸었는데 그것도 2분의 1 확률 중에서도 23번이나 그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그런 게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이 매회 동일하다 독립시행 뭐 어쩌고저쩌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이론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 허다하지 않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 분의 1이 확률이 존재할 뿐이다 하는 거야. 그 고배당 이 로또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로또 맞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확률로 나온 거예요. 그 독립시행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박사 오류 자체가 오류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베팅과 프로그램 베팅, 요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예측 모델 추리 방식을 개발해. 남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아. 남이 하고 있는 건 아예 싫어해. 그 방법은 이제 검증되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예측 모델로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모든 거 구축했으면 마지막에 뭐야? 마지막 일관성 있게 베팅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일관성 있게 바둑처럼. 바둑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바둑은 이기는 논리가 뻔해. 딱 하나. 본인이 파이팅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파이팅이 이제 오로 바둑 이제 700 오로도 7단인데 오로에는 이제 7단 이상 없어요. 8단은 없고 7단 별이 있어요. 왕별. 네. 그런데 7단에서 거기까지 제가 한 3개월 만에 아마추어 5단을 획득, 5단 실력을 획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중앙이적인 바둑 선수도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림. 바둑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둬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데이터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래. 사례 분석. 그 역학에서도 사례 분석, 그 매화역수 사례 분석은 아예 통계로 돼버렸어요. 매화역수는 아예 통계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경마하고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바둑에서도 뭐냐, 이기는 거는 뭐야? 이기는 거 상대방이 져주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이기려고 했는데 열심히 두다 보니까 이겼어. 상대방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바둑은 묘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정수를 못 두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못 두는 사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거나 사심이 있거나 그러면 정수를 못 두는 거죠.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묘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이기는 거다. 상대방이 실수를 이기는 게 바둑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찬스가 옵니다. 딱 찬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옵니다. 아무리 나쁜 바둑이라도 기다리고 꾸준히 보시면 뭐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잘 두는 바둑이 아닌 이상은 보통 다 찬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둑은 묘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정수로 이기는 거예요. 정수로. 그래서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꾸벅꾸벅 가다 보면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방이 실수 때문에 이기는 게 바둑이다. 그게 인생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처럼. 그게 바로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다림. 언젠가는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100개 중에서 5개가 나오면 이번에 안 나왔더라도 당연히 채워집니다. 결국엔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리는 그 부분, 내가 이긴다는 방법이다라고 검증이 됐으면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번에는 고배당 공략법, 알고 싶은 고배당 공략법, 요거 이제 그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다룰 때, 때는 좀 시간 안배를 좀 해서 좀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